어,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어떤 분을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뒤에 오실 분을 제가 신들매를 감당하기에도 제가 능력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 뒤에, 제 세션 안에 또 하나의 세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인 MK 출신의 우리 교사 선교사도 하신 우리 박진수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또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막 몸으로 부대끼면서 MK 학교에서 수업까지 하시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아주 따끈따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네, 초등이 아니죠. 네, 중고등 연령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데요. 네, 제 소개를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3명의 TCK 아빠고요. 3살, 2살 때 우리 딸과 아들을 데리고 네, 필리핀 타문화권에 이제 나가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갔는데 제 아내, 여기 오지영 쌤이 제 아내거든요. 저하고 한입을 덮기 운동 22년째 지금 펼쳐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좀 아부를 해야 오늘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저한테 DM으로 막 계속 프레스 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면 또 제 아내가 또 저를 잘 컨트롤 이렇게 해주는 그런 환상의 팀워크를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2명만 처음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아이가 지금 중3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 딸이 됐고 둘째는 고3이 됐고 네, 막내는 중3이 됐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3명의 TCK와 함께 저희는 또 한국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T라이프 홈스쿨이라고 네, 홈스쿨에서 첫째가 최근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스쿨에서 대학을 어떻게 갔어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MK 네스트라는 곳에서 MK 캠프, 모국 초청 MK 캠프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또 필리핀에 나가서 국제형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를 했었고 또 한국형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서부터 MK들의 또 TCK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냐. 네, 그래서 TCK 웨이브, 이런 TCK들의 웨이브를 네, 여기 뒤에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 MK TCK들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TCK 웨이브라는 네, 이름을 하나님 주셔서 네, 우리가 이름 좀 거창하지만 초문화적 MK TCK 제자 선교 운동 네, 이런 운동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우리 중고등학교 연령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TCK라는 말, Third Culture Kid,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는 용어가 해외에는 서구권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뭐 군인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한국에도 있잖아요, 미군들. 그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로 전 세계에 나가서 있는 뭐 주재원분들. 그다음에 디플로매틱 우리 저기 외교관분들 그런 자녀들.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최근에는 이제 많아졌죠. 어린 나이에 유학생. 저 아프리카 저쪽에도 어린 나이에 저기 영어 배우겠다고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였을 것 같은데 이제 북쪽 마을에서 이제 탈북을 하셔서 중국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데 거쳐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 자녀분들. 네. 그다음에 선교사 자녀. 이런 분들이 다 우리 TCK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3문화라는 뜻에는 네, 첫 번째 이제 제1의 문화가 엄마 아빠의 문화잖아요. 엄마 아빠의 문화. 자, 그런데 제2의 문화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또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를 거치시면서 살아오셨던 그 나라들에서 이제 있는 네, 문화를 제2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3의 문화의 이 어떤 개념에는 참 좋긴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약간의 부정적인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의 문화, 부모님 문화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들
한국 사람이긴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뭔가 좀 한국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제2의 문화 사람들, 뭐 호스트 컬처, 뭐 일본이라든지 시에라레오네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볼 때는 피부도 하얗고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 패스포트에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야 살 수 있잖아요. 어떤 합법적인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다 비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죠? 전수현 선생님 비자 갖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결국 그 현지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또 뭐 직장 갖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직장을 갖는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외국인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문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고 이문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 일문화와 이문화가 겹쳐진 제3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은 초문화적인 아이들이다. 네, 그 일문화와 이문화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이 타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냐, 어떤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를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CGN TV에서 만든 MK TCK 고백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고 저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간 것 같아요. 니카라과에만 그냥 한 17번이나 움직였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님이 거기서 사역을 9년 동안 하시다가 한국에 안식년을 나오시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자꾸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혼란도 오고 그래서. 게다가 제가 가장 좀 불만이 있는 게 졸업을 못 해봤어요. 저 친구들 이제 가끔씩 여기 와서 만나다 보면은 졸업 사진 이렇게 보면은 애들은 진짜 막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막 부러워요. 설문조사 결과 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간 아이들이 59%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아이들 중에 84%는 전학을 경험했으며 13번 이상 전학을 다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도 43%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아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사역지를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문제로 학교를 정말 많이 옮겼었어요. 그렇게 돼서 친구들도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또 학교 옮기고, 짧게 한 달 다니고 또 학교 옮기고 이런 적이 많아서 친구들은 많은데 친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왕따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고 학교 가기도 싫고 막 선생님도 몰라주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는 되게 그런 걸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말하게 되면 제가 엄마 아빠가 풀어주는 것보다 제가 먼저 다가가라 막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왕따를 현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하필 이게 같은 민족끼리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거. 네. 엄마도 되게 고생 많으셨고 그때. 막 걔네들이 제 욕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친해지지도 못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6학년 때까지 계속 당당하고 그랬는데요. 뭐 애들 말 때문에 좀 기죽은 것 같아요. 못생기고 너는 한국인이라서 뭐 이상하고 네 엄마 아빠가 너 잘못 낳았다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래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였는데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25번 문항인 나는 행복하다에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안 도와주시고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막 애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서. 이 장면은 MK들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왕따의 경험을 연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한 가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는요, 학교에 와서요, 방문을 잠그고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 말했다듯이요, 이게요, 나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 엄마 아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사건들. 그래서 더 아프고 외로웠던 긴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 화면에 나왔던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 특별히 중고등학생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MK TCK 캠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CGN TV에서 10주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죠.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근데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어떤 이렇게 뭐 교회라든지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런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저희가 많이 없죠. 그런데 아까 그 울면서 그 얘기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MK TCK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MK TCK에 대한 이슈를 많은 한국의 분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이런 이 클립을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2년 전 MK 캠프에서 이 친구가 만났어요. 제가 거기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르단에서 자라났는데요. 지금 고려대를 다니고 있어요. 뭐 아이스하키 선수도 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왜 한국에 왔냐면 그 무슬림 나라에서는
그 응급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도 남자 응급요원이 여자 그 다친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된대요.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랍니다.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대학교 1, 2학년 되면서 이렇게 진로를 생각해보고 자기의 잠재력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보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위기 응급 처치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중동권에 특별히 여성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친구를 만나서 지금도 이제 연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정말 그 MK의 고백, MK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이 친구만 거기서 인터뷰한 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얘기 못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TCK들이 아까 제 3의 문화, 그 1문화와 2문화 이쪽 양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뭔가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지 이런 막 궁금증, 도전들, 챌린지가 삶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런 그 자녀들을 이런 도전이 많은 제3문화 아이들의 어떤 그 삶의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트랜스컬처럴 이렇게 초문화적인 존재들로 우리가 이렇게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까?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양원 선생님과 이은자 코치님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뭐 어떤 생존의 문제, 그죠? 안정감이라는 어떤 생존의 문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제 이제 나눠주셨고 또 이제 이 알파 세대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언어가 중요하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언어,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TCK 언어, 뭐 MK 언어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신 백인수 선생님,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이렇게 그런 우리 MK들 교육을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부모 TCK 문화를 생각할 때 이 부모 문화, 우리 뭐 아무리 일본 사시고 아프리카 사셔도 뭐 집에서는 한국 음식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잖아요. 매일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뭐 배추라든지 이런 거 구하기 어려우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이렇게 한국 엄마 아빠 이제 출장 갔다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필리핀에 한번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제 짐 가방에는 순대 1kg짜리가 뭐 2-3개씩 들어있고 막 꽝꽝 얼려가지고 막 먹고 싶다는 거 막 홍시 얼려가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시죠? 유지연 선생님 이번에 한국 나갔다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갈 때 막 바리바리 이렇게 싸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 다 동일하죠. 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문화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집에서 밥 먹거나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현지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다 뭐 거기 밖에 문만 열고 나가면 집 문만 열고 나가면 현지 문화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하려고 다 친구들하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뭐 국제형을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또 어떤 불어권에 학교를 또 다녀야 된다면 그 학교는 또 학교마다 또 대학교냐 뭐 또 중국 화교인 학교냐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는 하지만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네, 한국형 국제학교도 있고 인도형 국제학교도 있고 웨스턴 국제학교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 문화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삼중 문화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MK, TCK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문화에 노출됐었는가를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정한 답이 없습니다. MK, TCK들은 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한테 어떤 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를 좀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된 그 가이드북에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다 똑같은 TCK 자녀들인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아이들 3명도 제가 볼 때는 이 유형이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거나 엄마 아빠가 국제단체에 소속됐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어권이 경우에 이렇게 웨스턴적인 그 자기 한 사람에 끼친 문화의 영향력, 인식의 틀, 가치 판단,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원 서클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서구적인 거에 많이 노출됐던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 한국 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니까 그 다음 그 영향력 원은 이제 빨간색 한국형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자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 PDF의 자료에 다 나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집 막내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로컬 거가 크죠. 지금 자기 인생이 지금 14살인가요? 15살인데 전체적으로 1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 지금 산 게 한 3년, 4년밖에 안, 7년인가? 제가 우리 막내 아이들 나이도 까먹네. 3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컬적인 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막 이렇게 옷 아무데나 벗고 막 맨발로 다니고 쉬 아무데서나 쌀라고 하고 휴지 아무데서나 막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살던 스타일대로 막 그대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사회화 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뭐 한국 이제 뭐 아무리 해외에 있어도 제가 또 이제 있었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MK 학교는 선생님들은 좀 외국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학생들은 거의 100%가 한국 MK들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지만 그 학교 안에 딱 들어오면 다 뭐 배꼽 인사하고 김치 먹고 뭐 명절 때 막 한복 입고 막 떡도 만들고 뭐 제기차기 하고 투어 놀이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뭐 주말마다 토요 한글 학교 막 다니시죠? 아이들 보내시죠? 뭐 터키도 있고 인도에 우리 권양은 선생님도 한국 한글 학교 뭐 교장 사역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런 거 했었거든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래서 하여튼 타문화권에 있지만 어쨌든 한국적인 정체성이 이렇게 더 큰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내 자녀가 똑같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도 이 그림을 이 정체성의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중학생 때도 제가 그려봤는데 또 아주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 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파이, 그 피자 이렇게 구분하듯이 뭐 70%는 한국 사람이고 20%는 웨스턴 영향이고 뭐 10%는 현지 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재밌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 이 원도 뭐 세모로도 그릴 수도 있고 막 네모로도 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예, 그 친구들이 느낀대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저희 핵심은 이렇게 똑같은 TCK, MK로 자라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다루는데 저의 초점은 제가 많은 경우 진로 코칭이나 우리 부모님들과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대학생들 해보면서 임상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대학 이후의 삶을 어느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살 건가, 어느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뿌리내리고 살 건가를 먼저 조금 일찍부터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미국 쪽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 로컬이 좋을지. 그렇게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준비시키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개한 거는 이 책에 비바 MK 라이프에 나와 있는 선배들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뿌리내린 케이스. 그 다음에 현지에 또 선교사가 됐던 아니면 뭐 직장을 가졌던 그렇게 해서 또 현지에 뿌리내린 케이스. 다 지금 30살 이상의 넘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MK, TCK 출신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케이스. 이런 3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다 한국에서만 살아야 된다. 다 영어권에 뭐 나가야 된다. 다 로컬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소개했던 우리 TCK 선배, 우리 박진수 형제를 모셔서
저하고 함께 인터뷰를 네, 뉴스 데스크 앵커처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징수 형제가 우리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언약학교에서 또 교사 선교사도 하셨고 또 우리 TCK 웨이브 또 리더이시기도 한데 네, 우리 본인 케냐와 또 뭐 탄자니아 또 뭐 미국 또 이집트 이렇게 거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수 선생님, 형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박진수이고요. 지금은 28살, 95년생이고요. 케냐에서 저도 한 만 8살 때 케냐로 갔고요. 그때 9살 이제 돼서 가고 이제 케냐에 있는 RVA, Rift Valley Academy라는 국제 학교, MK 학교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캘빈 대학교, 미시건주에 있는 캘빈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학, 역사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이집트에 있는 또 다른 국제학교에 가서 거기서 4년 동안 이제 교사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지난 6월에 이제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끈따끈 네, 한 우리 TCK 선배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MK TCK 학교에서 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그 제가 읽기로는 이제 부모님도 그 아프리카 케냐 IVA라는 MK 오래된 그 MK 학교의 교사 선교사님들을 오래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 부모님과 이제 8살 때부터 갔던 이야기 또 거기서 좀 지냈던 이야기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2004년도 때 이제 교사 선교사로 RVA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MK 사역자가 거의 없었던 때죠. 그래서 거의 최초로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국제학교에 이제 첫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백인 외국인 이제 선교사님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가서 진짜 아버지께서 한번 케냐 돌아오시고 이제 제가 9살 때 짐 싸라 이제 우리 아프리카 간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뭐 아프리카 갔다 다시 돌아오겠지 이제 여행 가러 가는구나 해서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로 살러 이제 아예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언어도 다르고 진짜 하루 만에 이 비행기 딱 도착하고 진짜 하루 만에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뒤바뀐 저희 삶이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영어로 거의 사용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원이었던 그 웨스턴이 좀 더 컸던 그런 정형적인 그 첫 번째 유형인 MK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영어로 돼 있었고 또 미국 문화, 거의 미국 문화, 미국 역사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거의 다 외국인. 근데 한국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90명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한국 스텝이 저희밖에 없었기에 이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일찍서부터 보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말 쓰면 안 된다. 너희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이제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밥 나누고 먹고 싶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진짜 다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한국 학생들은 다 부모님이 떨어져서 이제 외롭게 진짜 학교에 생활하고 있어서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초대하고 싶고 아이들 밥 먹이고 싶은데 학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도 같이 불러라. 그래서 좀 참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역구역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고마워해 주셨어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박재덕, 이순환 선교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한국 분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사실 예전에 봤긴 했는데 비슷하게 저도 한국 학생들
또래에서 왕따 비슷하게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은따라고 은근히 따돌리는 은근히 따. 거를 많이 겪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겪어서 몸이 다 아주 왜소하고 작고 이제 또래보다 이제 성장하는 기간이 늦어져서 이제 다들 이제 2차 성장이 되고 커지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그런 보이는데 저는 너무 어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좀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에게 말할 수도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들, 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 왔는데 그 섬기러 오는 그 한국 학생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면 이제 부모님 입장은 이제 좀 어렵겠죠.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왔는데 내 아들이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거 보면 아파하시네. 그래서 저는 못 말했어요. 못 말을 꾹꾹 참고 또 감사하게 그때 이제 학교 부흥회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고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하고 말하노라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강이라 라는 그 말씀에 좀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사실 그런 게 없고 진짜 집에 가면 성경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쓰고 늘 묵상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밖에 기댈 분이 없구나. 그게 7학년 중1 때였는데 6년 동안 저는 진짜 언젠간 떠나노라 언젠간 이 학교를 떠나겠지 하는데 6년 동안 있었어요. 계속 쭉. 토탈 10년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 학교 자체가 사실 이제 서문화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 학교에서는 외국인처럼 행동해야 하고 외국인처럼 말해야 하고 영어도 억양이 악센트가 있어야 되고 미국 사람처럼 말해야 되고 그런 그 프레셔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인을 버려야 하고 외국인처럼 살아야 해 라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렇게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엄청 하고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가고 그런 게 저에게는 자부심이었던 거야. 나 봐봐 나 이제 해냈어. 근데 대학을 가보니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미국 사람이 아니네. 비자를 받고 가야 되고 또 그 미국에서도 한국 한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다른 MK들 처음 만났던 거예요. MK 네스트나 콘캐드 이런 캠프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저는 이제 방학이 달라서 가보지도 못하고 다른 MK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 MK 참 많이 있네를 진짜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다 거의 비슷한 상황과 경험을 했구나. 나 혼자 어려웠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한인 MK들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또 거기 있으신 이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많은 아이들 그 상처를 많은 MK들은 계속 묻고 살아요. 그거를 풀지 못하고 풀 데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말한다고 해서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늘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잠시만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좀 전에 그 포인트가 너무 우리 부모님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이제 MK 학교에서 또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또 가르치셨잖아요. 네. 본인 좀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그 중고등학생 때 어떤 경험들 근데 이제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 많은 다른 한국 MK들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 자, 이번에 이제 본인이 교사가 돼서 직접 어른이 돼서 사명감을 갖고 그 또 MK 학교에 TCK 아이들 가르쳤는데 거기 아이들은 지금 좀 어떤 모습인가? 네, 또 그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사실 저도 MK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돌아가기 싫지 않았고 그냥 다른 국제학교 같이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너가 이렇게 치유받은 것처럼 지금도 MK 학교에 많은 MK들이 같은 상황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받은 제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런 말씀과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짐을 싸고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바로 2018년도에 이집트를 가게 됐는데 많이 달랐어요. 이제 세대가 바뀐 것도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저 때와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도 똑같이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질문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거는 이제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진짜 삶을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늘 한국에 가면 좋은 거예요. 방학이고. 근데 그 아이들과 이제 4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서베이 같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에 대해도 부모님을 따라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다수의 MK들이 한국 MK들은 거의 다 No, 난 하기 싫다라고 말한 적이 많았어요.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라고 질문을 또 이제 던졌는데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을 나도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건 진짜 전형적인 진짜 어느 MK 예나 지금이나 같은 앤서였던 거예요. 답이었던 거예요. 아, 지금도 많은 MK들이 부모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봐요. 보고 경험하게 되지만 나는 힘들어. 하기 싫어.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어. 나 또한 고생해야 해. 하기 싫어. 그냥 내가 비즈니스 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사역을 도와줄게. 후원해줄게.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직도 그 선교를 왜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부르셨지? 라는 그 질문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 우리 아빠는 늘 사역지가 더 좋아. 사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더 많고 우리 엄마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어쨌든 기숙사에 있던 아이들은 부모님조차 없었고 나는 살면서 부모님이 없었어. 제가 그 이집트 학교에 갔을 때는 기숙사 학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쉽게 말할 수 없던 것들을 저에게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럴까 고민했지만 저가 어렸을 수도 있고 같은 MK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잔소리뿐이고 부모님 말해도 나를 몰라. 그래서 근데 부모님 사랑해요.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깊은 고민 같은 거를 쉽게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근데 반대로 외국 MK들은 나는 선교사 되고 싶다. 난 돌아오고 싶다. 부모님을 따라 나도 이제 선교의 마인드가 있다. 그거 중요하다. 복음 전해야 한다. 그런 케이스를 보고 왜 우리 한국 MK들은 왜 그럴까? 왜 아직도 선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왜 네게티브할까? 라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게 한 학생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MK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돌아왔는지를 보면 이거 다르네. 왜 다시 오려고 하세요? 진짜 나 같으면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돌아온 것은 이거 진짜 큰 용기이고 다르다. 라는 걸 인식을 가지면서 나도 MK 사역에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이제 한국 MK들이 종종 생겨나는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부모님들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내 가족 안에 있는 치유, 가족 안에 있는 그 아픔을 학생들에게는 컸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따라온 게 이 아이들은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 자체가. 네. 그러면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이제 더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나왔던 그 부분. 여기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네. 이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사실 그게 고민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쉽지 않잖아요. 경험해봐서 본인도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해화동에서 얘기 나눌 때. 근데 우리 한번 이제 본인도 사춘기를 겪었고 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제 MK들의 선배로서 이렇게 얘기해 줘서 교사 선교사, 그러니까 MK 출신의 MK 사역자 이렇게 이렇게 그들 가까이 있어주니까 이제 얘네들의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고 열렸다. 이제 이 포인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언어를 아니면 또 그 아이들의 이렇게 마음을 아까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몰라. 말해도 뭐 안 먹혀. 이거를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우리 부모님들이 접근을 하는 게 말 붙이기도 좀 솔직히 어렵거든요. 저도 우리 둘째 아들한테 말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 입장에서 또 본인도 겪었던 입장에서 좀 뭐 다양한 면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저도 쉽게 이게 정답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부모가 아니라 어떤 한 부모의 아이고 성교사 그냥 교사였고 하지만 가장 컸던 것은 저도 제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제일 편해했던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 단소리부터 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자체에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할까? 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오늘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했지? 그냥 그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 그러니까 디너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땠니? 그냥 나중에 안 말하죠. 말하기도 싫고. 그래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꼬치꼬치 캐문 건 것보다 뭐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그냥 스페이스를 주는 거죠. 스페이스를 주는데 그들이 이제 말을 할 때 더 경청해 주는 거죠. 그래. 그 말을 트게 할 때 들어보는 거죠. 어땠어? 오늘 학교는 어땠니? 무슨 난 사소한 것들. 나 이거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친구와 같이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 학교에 있었던 일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리액션 해주고 아팠구나 재밌었구나 하면서 천천히 그들이 오픈하기 시작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얘기 나누고 근데 저의 부모나 교사 입장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늘 말해주는데 사실 그게 역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케어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가 더 상처였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대로 납두길 바랐던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둬. 어쨌든 저의 눈에는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뻔히 알면서 왜. 근데 그들은 몰라요. 어쩔 때는 그들이 경험하게 냅두는 것도 지혜구나. 그 아픔을 어쨌든 겪어야 그들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놔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처절하게 아프죠. 억장이 무너지죠. 어쩔 때는 왜 그런 애들하고 노니? 왜 그런 걸 해? 하지만 진짜 죄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내버려 두는 거죠. 스스로 찾게, 스스로 깨지게. 그리고 그 깨질 때 옆에 있는 거죠. 그 오게 하고 그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거업 봐 내가 그거 막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했어? 라는 게 저의 근본적인 그 입에 나오려고 해요. 거업 봐가 거업 근데 그거를 제가 침묵하고 어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잘 왔어. 어쨌든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껴안고 포옹하고 아팠구나. 눈물 닦아주는 거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아이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내 부모님이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이 학교에서 처절히 진짜 다 문화권에서 아이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들만의 싸움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또 싸우기 싫은 거죠. 집에 와서는 내가 편해지고 싶어.
내가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잔소리려고 그 입 밖으로 나기 전에 꾹 참고 입술 꼭 깨물고 그래 듣자 한 해보니 아이들도 스스로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그게 보였어요. 또 두 번째가 이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어머님의 눈물, 수없이 흘리는 그 눈물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꼭 들어주셔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한나가 사무엘이 막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시고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 위해 하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반드시 꼭 아름답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MCAT는 꼭 돌아오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5년, 10년이 걸려더라도 돌아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실패하더라도 그랬구나, 그 구나요법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만 읽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시는구나가 느껴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라스트 퀘스천. 네. 많은 시간을 다음번에는 우리 진수 형제님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따로 모시고 한번 스페셜하게 한번 하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참가할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좀 학습적인 거, 학업적인 거. 우리 교사로도 계셨으니까 우리 이제 세계사를,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우리 이제 학습법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자리에 진드근히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좀 자기만의 자기주도형 학습 뭐 이런 게 하여튼 그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또 MK들은 또 이중언어 막 해야 되잖아요. 뭐 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모든 걸 봤을 때 교사로 섬겨 보시면서 또 본인이 또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자기 안에 역량을 이렇게 잠재력을 발휘해 보신 어떤 경험을 해 보시면서 좀 한두 가지 정말 꼭 이 부분은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우리 동생 후배들한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학습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이 너무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이제 다들 각각이 좀 다르게 아이들의 교육 방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코멘트를 달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읽고 경험을 쌓게 해라.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보고 한번 써보게 하고 얘기를 써보게. 그러니까 푸시하는 게 야 너 해가 아니라 하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어땠어?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느낀 점을 말해보렴.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이제 가르칠 때 최대한 이제 그 학습적인, 그러니까 답을 알려줘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느 입장이니?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정치적인 것들,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무슨 중고등학교 듣기 싫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가봐야 돼요. 세상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가정여행을 가보면서 다른 문화, 그 문화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가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시야가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강의도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너무 많은 좋은 강의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영어가 중요하면 이제 유튜브의 칸 아카데미나 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책도 그냥 뭐 소설 같은 걸 읽을 수 처음에는 그렇게 읽게 해요. 좋은 거 읽게 하고 나중에 다양한 책의 장르들을 읽어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어땠어? 무엇을 배웠니? 왜냐면 그냥 읽고 끝나는 게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그걸 이제 remember,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대화거든요. 그것을 또 부모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책 읽는 걸 보여주고. 부모님이 같이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너무 좋- 부모도 이제 뭐 영어 책을 읽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아이도 엄마 아빠도 읽네, 엄마 아빠도 공부하고 있네, 엄마 아빠도 하는 거 보면 같이 이제 나도 해야 되고 해야네. 그래서 그렇게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은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같은 게 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영화나 얘기하고 어땠어? 그런 것이 이제 뭐 학습적인 거는 저는 많이 없지만 그런 것 이제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배움을 터득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거든요. lifelong learning. 배움은 꼭 교육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평생 학습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엄마 아빠가 먼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또 여기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 입장이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또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네, 우리 괜찮습니다. 다음번 한번 꼭 좀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 이 부모 코칭은 또 계속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박진수 선생님 한번 또 제대로 모셔서 좀 정말 또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또 특강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그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도 우리 진수 형제님 정말 우리 또 교사로도 섬기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듣는 게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네 제가 제 분량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제가 PPT로 또 이렇게 드리면 되니까요.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이제 네 4분이 이제 저한테 남겨진 시간인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5분 7분 내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우리 진수 행장님까지 얘기하셨던 것들 어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 오늘 오전부터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애드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일 식물학자 유비투스라는 리비히라는 분이 있는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가정마다 다 다르실 텐데 뭐 어떤 가정은 뭐 음식을 막 잘하는 데도 있고 어떤 가정은 막 학습 부분을 잘 서포트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떤 한 사람, 내 자녀의 한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게 지금 마지막 화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다른 것들은 이 물통 보시면 다른 건 다 높아요. 그런데 어떤 한 요소가 이렇게 낮으면 거기로 이 물 같은 게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들 뭐 사춘기 고민 뭐 이런 나름 다 잘하세요. 그 가정의 최선의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영역이 그 기준치보다도 만약에 낮다면 물통 다 연결되는데 어느 하나가 낮으면 그 이상만큼 성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로서 한 개인에게 끼치는 전인적인 영향이 1부터 만약에 0부터 10이라는 어떤 그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7, 8일 정도가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진수 형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 같은 뭐 MK학교 교사나 또 뭐 사역자들은 착각을 해요. 그 다음이 우리일 것이다. 그런데 저도 만나보고 우리 진수 형제님하고도 얘기 나눠봤을 때 아이들은 친구예요. 그 다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1이나 0.5 정도 그 정도를 뭐 멘토나 뭐 목회자나 또 뭐 MK 캠프 교사나 또 뭐 하여튼 자기한테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전인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분은 죽을 때까지 성인이 돼서도 끼치는 분들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TCK 부모되기 부모 코칭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TCK, MK들 아까 좀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입장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질문하면 다 조용하고, 뭐 질문하면 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큼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는 어떤 꿈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진수 형제님이나 또 MK 사역자들, 뭐 캠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MK들을 TCK들한테 집중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은 우리 한 사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MK TCK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는 제가 좀 너무 MK만 썼는데 TC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CK의 전인적인 성장, 거기에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심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막 그 현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린 묘목을 아까 뭐 가서 아프리카 한 몇 주 있다가 저희 한국 돌아갈 줄 알았더니 6년 살고 거기서 또 계속 또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여리여리하고 막 정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햇빛은 계속 공급되고 있고 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이 어린 묘목이 이 정도 묘목으로 쓰려고 해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막 돌짝 빠시고 조금 뿌리 내려서 적응할 만하면 이렇게 뽑혀갖고 또 다른 나라 문화에 심기고, 막 학교를 막 여러 군데 옮기고, 아까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수 형제도 정말 뭐 아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진수 오빠를 깨 형이라 그래요. 너무 잘 웃는다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동영상 만든 거 있는데 그거 여러분한테 한번 오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진수 형제님 나왔는데, 마음밭이 어떨까? 우리 지금 자녀들의 우리 4명, 3명, 2명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지금 마음밭이 어떨까? 우리 그 마음밭 예화 아시잖아요. 돌짝밭, 가시밭, 무슨 뭐 길가, 또 옥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MKTCK들의 마인드가, 이 토양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맨날 떨어지고 어떤 뭐 교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라이프롱 러너로서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갖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실 때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 TCK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KWMA에서 우리 MK TCK들의 교육의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자라게 한다, 기독인으로서 자라게 한다, 국제인으로서 자라게 한다. 이 세 가지가 1993년 20년도 전에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적인 뿌리, 또 국제적인 뿌리, 로컬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지금 뿌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해주셔야죠.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내일 이제 청년 대학생 이상의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토양이 있죠, 지금 땅. 그 다음에 현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 보시면 큰 뿌리는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뿌리죠, 우리가. 우리 진수 형제님이 영어 막 발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인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고 엄마 아빠랑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한 존재의 뿌리를 크게 봤을 때 큰 뿌리는 아마 여기 이 큰 뿌리는 한국적인 뿌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뿌리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게 현지 뿌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래도 전체 한국적인 영향을 받은 거를 봤을 때 로컬적인 뿌리가 더 크거든요. 저희는 현지인 사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로컬적인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잔뿌리 같은 것들이 국제적인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느냐, 조금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그 뿌리에서 뿌리가 튼튼해야 자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노리시먼트,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람쥐나 이런 새들은 교사나 우리 교회 형 누나들 언니들 단기팀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 애들한테 부모의 얘기는 잘 안 먹히는데 그때 뭐 다람쥐처럼 새처럼 이렇게 잠깐 와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MK 캠프나 학교나 동아리 무슨 회사 뭐 이런 게 이제 둥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날라와서 좀 잠깐 쉬었다가도 가고 비를 피했다가 그늘도 대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MK 캠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들 뭐 TCK 웨이브도 저희들이 한국으로 오는 우리 청년 대학생 MK들은 저희가 또 TCK는 돕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뿌리가 튼튼해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은 또 계속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이제 이렇게 튼튼해 이 백향목 같은 존재들을 가져. 그런데 뿌리에 뻗은 만큼 가지가 이렇게 펼친다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만큼 가지가 나는 거죠. 근데 뿌리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튼튼했을 때 넓게 펴진 만큼 가지가 뻗어서 이 가지가 뻗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지가 많이 뻗으면 뻗을수록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뿌리는 생각 안 하고 가지가 열매만 막 생각하는 거죠. 그 가지는 섬길 영역. 그래서 열매는 결국 인격, 실력, 가치. 그래서 우리 백인숙, 우리 루스백 교수님께서 우리 부모 코칭할 때 늘 얘기하시는 게 25살 정도 됐을 때 그 내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냐, 어떤 인품을 가졌으면 좋겠냐, 어떤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냐, 그 목표를 좀 미리 부모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생각을 해서 가정의 교육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집안에서 성품 훈련이라든지 조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사역에만 너무 올인하시고 현지인들한테만 올인하시다가 수평적 선교 열심히 하시다가 수직적인 선교를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그랬구나. 오늘 우리 박진수 형제님을 통해서 너무 그걸 잘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하고 이제 제 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못한 부분은 따로 메이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렇게 우리 MK, TCK들은 다중문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도 저는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TCK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코필리칸이라고 불립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필리피노. 그래서 그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코필리카나 종족.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가족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지연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와 뭐 또 다른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만의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종족대로 섬기시잖아요. 시에라리온에서도 섬기시고 대만 다 이렇게 트라이브로 섬기시니까 우리 TCK 종족. 근데 이 종족은 아주 다양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국적인 뿌리, 국제적인 뿌리, 신앙의 뿌리 이렇게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이 돼서 어떤 영역에 다 뭐 선교사 목사가 될 필요 없잖아요. 누구는 연예계, 누구는 교육계 그 가지가 글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보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다중지능 원래 코칭을 이제 오늘 잠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따로 빼서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국 문화, 서구 문화 아니면 뭐 오태가 났네요. 저기 현지 문화죠. 이렇게 레이어가 2개, 3개가 있는데 거기 교집합된 영역, 거기가 TCK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나이를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면서 결국 어린이 돼가지고 이 오버랩 되는 교집합이 점점 돼야 되죠. 말씀 안에서 또 사회를 경험하고 나의 부르심 어딘가 자꾸 찾으면서. 그래서 그 영역이 바로 통합된 정체성의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다면 국다로 밥다로 놀고 있는 한국인, 국제인, 신앙인 20여 년간 이 목표가 잘 정해져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한 명의 MK 사역자 또 부모 TCK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좀 통합이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정체성의 목표가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또 저희 가족에서 코필리칸이라는 나름의 어떤 그 시도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그 가족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자료만 제가 PPT 만든 걸 다 공유하겠습니다. 뭐 Q는 T 플러스 M 플러스 T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진로를 잘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거는 따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지금부터 네, 소그룹으로 가서 30분간은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고 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즐기시고요. 마음껏 얘기 나누시고 다시 뵙겠습니다.